야! 너는 쥐뿔도 몰랐냐? 쥐뿔은 쥐의 성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쥐뿔이었거든요. 아유, 죄송아. 너는 도대체 오늘 어디 가느냐?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오늘의 주제는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랑 이야기처럼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잘생겼어. 끝내줘요. 왕은 자기 딸을 죽이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유용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봐도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배신이지, 배신. 아니, 이런 막장을 아들이 어머니를 강간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야반도주를 해서 비극의 시작. 과부로 평생 늙거나 심하면 자살을 한다. 너 안 죽니? 넌 무슨 낯짝으로 사니?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이 계속 되다 보니까 독을 마시고 끈으로 목을 조른다. 누가 진짜 이 이야기의 정말 진정한 빌런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운영전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봤는데. 네, 낯선. 운영전이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연구했던 학자들이 한국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 다 똑같아. 맨날 해피엔딩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들에게도 정말 비극적인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해서 딱 연구자들이 들어서 설명했던 이야기가 운영전입니다. 비극적인 정답. 사랑 이야기. 응? 뭐가 또 이상한데? 운영이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아,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 운영은 이름입니다. 안평대군에 궁녀 중에 운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운영전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아주 유명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을 데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세종의 아들이고요.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지적 수준이 뛰어넘고요. 예술적 감시관도 뛰어넘고요. 수준도 뛰어넘고요. 그리고 심지어 명나라에 사신이 가면 제발 너희 나라에 있는 안평대군의 글씨 좀 하나 좀 가져다줘 할 정도로. 진짜 잘 썼다. 안평대군 체라고 해서 당대에 엄청난 이 필체를 가지고 계신 명필. 그런데 아무튼 이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그중에 따로 어리고 예쁘고 괜찮은 애들 1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10명을 아주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엄청난 궁녀로 길러냈어요. 이 안평대군의 친구가 있는데 김진사라는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성궁에 김진사가 놀러 왔어요. 원문에 그대로 안평대군이 김진사가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나이가 좀 많으면 곤란할 수 있지만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궁녀 그 10명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보여주는 거야. 봐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려고. 나는 이 정도를 거느리고 있노라. 자,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의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가 눈이 비극의 시작. 이거 약간 드라마 냄새가 좀 나는데요? 딱 눈이 맞았어. 서로 반했어. 그런데 서로 간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궁녀는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시를 써서 이렇게 전하면서 서로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알콩달콩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시를 쓴 거를 안평대교 보니까 운영의 시에 뭔가 사랑의 느낌이 들어있어. 허허, 이게 뭐지 해서 바깥에 왔다 갔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빨래하러 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빨래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빨래하는 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욕을 하나 보다. 목욕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왜요? 생리대를 빨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생리대는 네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바느질을 가르치는 거고 그 생리대는 당연히 빨래터에 가서 하죠. 그러므로 늘 빨래터는 여성들만의 해방 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와 사회와 뭐가 엄해도 빨래터에 가는 거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빨래터에 다 나가서 빨래를 할 때 미리 짰지. 어떻게 했냐면 운영만 살짝 무녀의 집에 가 있기로 하고 김진사가 거기에 오기로 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빨래를 몇 번이나 하러 가겠어. 그렇게 한번 만났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만나질 못해서 고민합니다. 김진사가 상사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김진사의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특이에요. 특. 걔 또 보통 놈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 진사님 왜 뭘 이렇게 걱정이십니까? 나는 어떡하지? 아이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다리를 들고 가서 궁궐 담에 무너진 곳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기특이네, 기특이. 밤마다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다 특이라는 애가 도와줘서 다니기 시작해요. 너무 위험한데. 자 이렇게 운영과 김진사가 몰래 미래를 하는데 점점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성이 안 차.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을 때 어이 참 노련님 그 별것도 아닌 거를 근데 교수님, 특이가 아까 목소리랑 좀 바뀌었어요. 어허 그 특이 아까 이대근 씨처럼 하셨어요. 근성이 아니 이거 알았어 이걸로 그거예요. 이대근 씨 하니까 알겠어 내가 그거였어요. 잠시 까먹었어. 아니 그걸 걸 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막 이 장안을 쓸고 다니는지 군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원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와. 조폭 수준입니다. 특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시라고. 좋은 방법은 뭐냐? 가서 운영이 갖고 있는 폐물을 쇽쇽쇽 갈 때마다 빼내라는 거야. 때가 되면 둘이 야반 도주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한미천으로 사시면 됩니다. 진짜 역시. 그러니까 운영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폐물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줘서 쭉쭉쭉 가져다가 세상에 나귀의 10바구니나 실을 정도로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이 특이 이대로는 안 되지 하면서 또 뭐야? 냄새가 났어. 그 운영이 가지고 있던 팔찌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동네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야. 수성봉이었나? 거기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후다다다 도망가길래 뛰어갔더니 뭐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야 팔찌? 이건 팔찌인가?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난 거야. 수성궁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팔찌가 떨어졌다. 자, 이 소문이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바로 들어가라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궁녀들을 모아놓고 쫙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럼 어떡해? 걔거 없잖아, 운영이. 운영은 팔찌가 있을 리가 없죠. 없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했더니 셋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계속 압박하니까 결국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김진사와 그 스토리를 실토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이 죽었는데 너무나 한스러우니까 김진사가 어떻게든지 명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데 죄를 올릴 방법이 없어. 다시 그 문제의 턱을 부릅니다. 운영이가 죽었잖아. 가가지고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서 대신 빌어줘라 해서 돈을 줘요. 와, 호구. 그리고 절에 가서 제를 지내면서 부처님
죽은 운영이는 환생의 성 나랑 살고 김진사는 죽이세요. 그렇게 빈둥거리며 놀다가 천벌을 받아서 우물에 빠져 죽었고 김진사도 운영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다가 죽고 말았다. 에? 암평대구만 살았어요? 운영전 이야기에서의 빌런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이. 맞습니다. 특이 빌런이죠. 그런데 누가 진짜 이 이야기의 정말 진정한 빌런일까요? 안평대군. 안평대군이죠. 안평대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보내줬을 수 있죠. 맞습니다. 제일 정말 누가 봐도 그래 할 수 있는 건 운영을 궁녀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치. 또 9명이서 안 맞으면 1명 또 선발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당시에 법은 그게 안 되지 않았나?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녀는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해서 그렇지 신분상은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질투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람직한 감정은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길 수도 있는 그 무엇인데 혹시 사랑을 있나? 안평이 마음이 자 그러면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야. 소유욕 같은. 맞아, 소유욕. 정확하십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바보 같은 정말 엄청난 권력자들이 갖는 착각이 뭐냐 하면 자신은 완벽한 완전체라고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을 다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그 범위 안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생기는 걸 도무지 참을 수가 없고요. 그 문제는 반드시 강력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내가 뭐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는 얼치기 권력자들은 역사상 언제나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사실 운영이 눈에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니가 게 감히 내 건데. 내 건데 네가 감히 다른 데 눈을 둬? 그 얘기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내가 김진사 쟤보다 좀 못하다는 거야? 아, 자존심 상했구나. 안평대군이 차라리 너 도대체 그런 식으로 김진사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네가 옳은 일이냐 너를 혼내겠다라고 대놓고 말했다면 차라리 그래, 맞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은근히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옥죄듯이 괴롭히는 그것이 너무나 잔인하구나. 제일 잔인해. 너무나 이 운영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고 운영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더 가슴이 아파요. 뭐예요? 바로 김진사의 무능입니다. 자, 김진사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가 운영을 사랑한 건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일 겁니다. 그죠.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것이 득. 다시 믿을 것도 득. 김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믿을 수 있지 못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다시 득에게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무능함.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능하고 처참한 자가 바로 김진사였던 것입니다. 사랑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찜찜하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